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저도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 많이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드넓은 초원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현재의 순간순간을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방법은 뭘까요? 이룩할 목표 없이 살면 현재가 무기력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미래의 목표만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면 목표를 이루고 나서 허무함을 느낄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절충으로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현재를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목표도 현재 삶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 때 어느 정도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드넓은 초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의 순간순간을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현재가 힘들고, 또 그렇다고 목표 없이 사라지는 대로만 살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저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욕심도 굉장히 많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루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사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참았던 것 같아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현재가 늘 행복하지 않던 사람이 이 목표만 달성했다고 갑자기 행복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타적인 삶에 행복이 있다라고 해서 기부도 많이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독서 모임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많은 시간을 방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드넓은 초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허무함에 실제로 빠져 있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행복을 모르던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이 고민을 해결해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4살에 상환학교를 졸업하고 장기로 인간을 했기 때문에 보통의 제 친구들보다는 돈을 좀 빨리 벌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열심히 돈도 모았고, 해군 장교이다 보니까 군함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게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 돈을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더 잘 모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첫 투자에 정말 운이 좋게 돈을 벌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운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20대 후반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래되고 평수가 작은 주공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자가도 아니고 전세로요. 그리고 저는 해군 장교이기 때문에 주로 지방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희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가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보안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현관을 누가 두드리기도 하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와이프는 혼자서 무서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어요.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철없이 아는 것 없이 무지하게 투자를 해서 잃었던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그 돈만 잃지 않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는 돈을 벌어서 이 못난 나를 믿고 결혼한 와이프에게 정말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는 쇼핑을 할 때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택을 보면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와이프가 백화점에 가서 가격 택을 보지 않고 정말 마음껏 쇼핑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거의 10년을 목표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양가 부모님들도 좋은 집에 이사를 시켜드리고 차를 사드렸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분명 정말 기쁘고 뿌듯했는데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기뻤어요. 분명 기뻤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정말 이 목표만 이루면 그 뒤로는 행복만이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왜 생각한 만큼 행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오랜 기간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어떤 결과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쁨과 행복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에서 심어놓은 생각들 때문에 종종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기쁜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사회에서는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가는 있어야 되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30대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40대가 되면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등등 이런 조건들이요. 근데 제가 이 기쁨과 행복이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말 많이 행복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글을 쓰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700명에 가까운 구독자분들이 생겼다는 게 정말 기뻐요. 어때요? 조금 전에 제가 행복한 것과 기쁜 것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했죠. 조금 더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쁩니다. 물론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등산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과 어떤 다른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있음에 지금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단히 뭔가 이뤄내야지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성취 욕구가 있고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반드시 행복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정신과 신체가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또는 걱정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든지 응원해 드릴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잃어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오랫동안 키우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일상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상이 정말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지금 바로 곁에 있어요. 파울로 코엘로 장편 소설이죠. 연금술사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 묻힌 보물을 찾으러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늘 그것을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온 곳을 헤매지만 사실 그것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 그리고 나를 제외하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사실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겠죠? 내가 주인공이 이 영화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요? 드넓은 초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보니까 목표와 행복, 현재의 희생과 행복은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만 한다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주어진 것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좋은 에너지 상태로 걸어가는 것이 행복과 목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만약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없으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되면 목표로 가는 과정이 현재의 희생이 아니게 될 수 있고 현재를 희생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 분명 덜 힘드실 거예요. 드넓은 초원님은 정말 건강한 고민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해지는 길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요즘은 안타깝지만 고민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세상은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만큼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뭔가를 찾아 헤매는 시간은 분명히 꼭 필요한 시간이고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찾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고요. 화이팅!